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0.05%, 코스닥이 플러스 0.47%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2,5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화요일날 11선에서 아랫꼬리를 달았었고요. 오늘도 11선에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장중으로는 마이너스 1% 하락이 있었는데요. 11선과 이 직전 저점 부근에서 저점 매수세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고요. 지금 분봉으로, 중기 분봉으로 이렇게 30분봉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11선에서 화요일날 두 차례 장중 지지받고 올라왔고 전고점에 부딪혔고 오늘 다시 11선 언저리, 전저점 언저리에서 반등을 했는데 박스 상단 돌파냐 하단 이탈이냐 단기 흐름 요거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코스닥은 그저께 화요일날 5일선에서 아랫꼬리 달고 어제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수 상승폭은 아주 크진 않습니다. 어제 0.9 오늘 0.47 근데 종목별 상승은 굉장히 강한 그런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쭉쭉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종목 장세의 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쉬죠. 지금 삼성전자가 12월 9일날 종가기준 최고가고 그 뒤로는 종가기준 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쉬고 물론 다른 대형주 조금씩 움직이긴 하지만 시총이 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면서 개별 종목 장세는 더더욱 세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SK하이닉스도 12월 9일날 종가, 장중 고가,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가고 그리고 나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치료제 관련주 강했고요.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 카메라, 아이폰, 애플, 잔망경식, 폴디디줌, 삼성전기 공급 얘기 나오면서 강했고요. 반도체 강했고 풍력주 강했고 키오스크 관련주 강했습니다. 치료제 연일 강세 순환매 흐름이 계속 돌고 있는데요. 대웅제약이 미국 ITC 보톡스 소송 최종 판결 나왔죠. 패소했는데요. 근데 그 악재가 어느 정도 선반영 돼 있었고 계속 나왔던 얘기고 그게 소멸이 됐고요. 반면에 코로나19 치료제 대규모 임상 2상 3상 승인 소식 나오면서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대웅도 뒤따라 급등을 했고요. 현대바이오가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임상 2상 요거 얘기 나오면서 12년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단일가 거래 진행 중인데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3일째까지 진행이 됐는데 급등으로 인해서 3일 연장이 됐고요. AB프로바이오가 모더나 관련주이기도 하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이기도 한데 또 자회사 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죠. 글로벌 임상 2상 3상 진행 소식 나오면서 약간 찌라시로는 가장 빠른 치료제 진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찌라시가 돌면서 장중 뭐 상한가 갈 기세로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녹십자 관련주 치료제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이슈가 불거졌죠. MSCI가 중국 블랙리스트 기업을 제외하고 HMM과 녹십자 SKC를 신규 편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뉴스가 돌았습니다. 대웅과 대웅제약이 연일 코로나19 치료제로 급등을 했었는데 대웅이 탄력이 더 셌었죠. 대웅이 사상 최고가 돌파 슈팅이 10일, 11일 나왔었고 3분봉 조정 형태로 조정이 나왔는데요. 오늘 다시 장 후반에 마이너스에서 시가 부근 강보합권 소폭 상승권에서 움직이다가 갑자기 여기 2시 40분 이후에 급등을 했는데 대웅제약이 오늘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인가요? ITC 보톡스 소송 최종 판결 나왔는데 기존의 판결보다 좀 완화된 판결이었고 어쨌든 기존에 계속 발목을 잡던 악재가 이제 재료 소멸 형태로 호재가 오히려 된 거고요. 거기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임상 2상 3상 나오면서 얘는 사상 최고가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사상 최고가 가려면 저 위에 있고 얘는 전고점 매물 등과 전고점 매물과 그리고 보톡스 이 소송 때문에 탄력이 상대적으로 대웅보다 약했었는데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전고점을 여기서 막고 조정이 있었죠. 그걸 돌파하는 돌파 상한가가 나왔고, 막판에 이 장중 아침 급등 박스였죠. 급등 박스를 돌파하면서 급등 박스 돌파와 이 최근 직전 고점, 전고점, 월봉의 이 하나의 저항, 그래서 이 저항을 돌파하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월봉, 주봉, 일봉, 분봉의 저항이 겹치는데 저항에 부딪힌 녀석이 안 빠지고 덜 빠지고 덜 빠지고 안 무너지고 저점을 높이면서 박스권을 만들고 돌파할 때, 이럴 때가 바로 돌파 매수 타점이 되는 거고, 여기서 바로 매수를 해서 상한가를 먹었고요. 그 다음 내일 한 번 더 이제 상승이 나올 텐데, 내일 상승에서 이제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되겠고, 그 조정, 장중 눌림 확인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거래대금 1조 원이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대금 수반은 돌파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돌파가 됩니다. 현대바이오는 바닥권 상한가가 12월 8일 나오고, 전고점 매물을 여기서 소화하고 또 돌파하면서 상한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3일째 단일가 거래인데 종가가 고가로 끝나고 시간 외에서도 또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단일가 거래 들어갔는데 또 올라가면 또 3일간 단일가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상 저항을 완벽히 돌파하고 강세 흐름인데, 추격 매수는 리스크가 계속 크고 그냥 보유자의 몫이죠. 네, 이후에 조정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AB프로바이오는 모더나 관련주,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 급등하고, 뭐 중간에 이제 자회사 치료제 이슈도 한번 부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위에서 이렇게 쌍봉 형태를 만들고 빠졌는데, 여기 상한가 중간에 이 갭에서 지지가 나오다가 오늘 한 차례 상승했는데, 이 앞에 지지 자리가 저항으로 되는 거고 21선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23%까지 올라갔다가 부딪혔는데, 부딪힌 거 감안하면 이렇게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버티면서 저항에 부딪혔는데 버티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돌파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단기적으로 녹십자 셀이 지난 금요일날 급등, 조정, 급등이 나오고 오늘 전일 고가에서 윗꼬리에서 좀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고, 녹십자가 시총이 4조 8천억으로 좀 무거운 주식인데요. 오늘 전고점에서 이렇게 어제 윗꼬리를 달았는데 오늘 아랫꼬리, 5일선 아랫꼬리 양봉으로 돌리면서 직전 고점 매물 소화하고 그 다음 이 윗꼬리를 보러 갈 가능성을 키웠고요. 거기에 이제 오늘 부각이 굉장히 많이 된 뉴스가 하루 종일 여러 번 뉴스가 나왔는데, MSCI의 지수에서, 이머징 지수에서 중국 블랙리스트 기업이 빠지면은 한국과 대만이 그 자리를 다시 채울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HMM과 녹십자 SKC가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급등 조정, 다시 한번 이 상승하는 모멘텀에 치료제 플러스 MSCI 지수 편입까지 겹쳐져 있는 거죠. 하승훈의 대박 주식 투자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무료 가입하시면 정말 많은 주식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매일 아침에 장 시작 전에 8시, 8시 반 사이에 뉴스와 핵심 뉴스와 관련주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애플, 삼성전기 카메라 관련주도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사상 첫 2만 달러 돌파 뉴스가 장 시작 전에 아침 일찍 새벽에 여러 번 나왔죠. 그리고 장 끝나고쯤에 22,000달러 돌파 뉴스도 나왔고요. 우리나라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는 우리나라 오늘 주식시장 끝날 때 3시 반쯤에 2,380만원 주 부근에서 움직였는데, 우리 장 끝나고 4시 이후에 5시, 6시쯤에 2,57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2,480만원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30분봉이고요. 이걸 다시 1봉으로 보면 그 전에 움직였을 때
우리기술투자가 10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엄청난 급등을 했죠. 2,000원대에서 6,500원까지. 요때가 이제 요때가 여기죠. 이렇게 올라갈 때 2천만원으로 올라갈 때 요때가 여기고요. 여기가 11월 초고 여기 11월 중순 중하순 요때가 이제 1,500에서 2,000으로 올라갈 때였고, 지금은 요 2,100만원대에서 부딪히다가 여기를 돌파하면서 오늘 슈팅이 나온 거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한번 시세가 있었는데 시초가가 너무 많이 떴죠. 우리기술투자 시초가 16% 떠서 20% 올라갔는데 이 전고점 쌍봉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진짜 호구 잡히는 거죠. 나 호구요 라고 인증하는 거죠.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당연히 거기서는 매물이 쏟아지는 자리인 거고, 위지트가 오늘 더 강했는데요. 위지트도 전고점 윗꼬리에서 당연히 아침에 오전에 부딪히고 빠졌는데 막판에 다시 끌어올리면서 끝났습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좋으니까 끌어올리면서 끝났고, 종가 기준으로는 넘어섰죠. 그래서 상승 조정, 상승 가능성도 열렸어요. 네, 이걸 돌파하면서 한번, 또는 이걸 한번 벗기는 정도, 돌파하면서 상승한 만큼 상승하는 그런 상승 N자 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한번 벗겼다가 더 갈 것처럼 했다가 빠지는 트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무튼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워낙 좋고 관련 뉴스가 또 계속 나오겠죠. 오늘 새벽에도 아마 나올 거고요. 내일 아침에 미국에서도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 또 뉴스로 부각이 될 거고, 내일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데 절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오늘도 보면은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눌리다가 다시 터닝하면서 매수에 강하게 들어올 때 상한가 갔다 빠졌죠. 그리고 빠지다가 아침 저점, 아침에 터닝한 자리에서 다시 또 터닝할 때, 이럴 때, 또는 종가 매수, 종가 매수했으면 어쨌든 시간에 의해서 4.5% 올랐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의해서 팔았어도 4.5% 수익이고, 내일 아침 팔아도 뭐 최소 3%에서 뭐 10% 수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종가 매수를 저는 개인적으로 했고요. 우리 가족분들과 같이 했는데, 내일 올라가면 분할로 챙길 거니까 절대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항상 이 저항 자리 체크하면서 지지 확인하고 매수세 들어올 때 같이 숟가락을 얻는, 지지가 되고 다시 큰 형님들, 세력, 주포, 큰손들 들어올 때 같이 거기에 숟가락을 얹어야죠. 지지가 확인되고 다시 형님들 입장할 때 나도 같이 거기에 숟가락을 얹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일봉상으로는 양음 양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었죠. 일봉상으로는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양봉, 그저께 양봉, 어저께 쉬어가는 음봉, 오늘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급등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양음량을 노려서 들어가던가, 예를 들어서 어제 종가 매수를 한 종목 중에 하나가 NX입니다. 어제 공식 종가 매수 NX 들어가서 양 오늘 급등 나왔죠. 급등해서 위에서 분할 청산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오텍은 상한가로 돌파하고 그 위에서 음음이었죠. 양 음음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죠. 어제 눌림목과 장중 눌림목과 종가 스윙으로 접근을 해서 오늘 올라갈 때 또 역시 분할 청산, 뭐 이런 식으로 양음량을 공략을 하던가요. 양음량, 양음량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대장은 위지트고, 그 다음이 우리기술투자, 그 다음이 이제 SBI 인베스트먼트. 얘가 고점을 돌파하고 여기서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저항을 받던 자리잖아요. 그저께 저항 받던 자리고 전고점.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서 한번 올라갔는데 힘이 없이, 올라갈 때 위지트보다 훨씬 약하더라고요. 위지트가 먼저 강하게 튀고 그 다음 SBI하고 우리기술투자가 같이 움직였는데 힘이 없이 올라가다가 좀 흐물흐물 밀렸고, 이 막판에 위지트는 튀었고 그 다음 우리기술투자가 뒤따라서 살짝 올랐고, SBI는 못 올랐죠. 힘이 좀 딸리는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 다음날 되면 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이 1등주, 2등주, 3등주를 같이 놓고 봐야 되고요. 최근에 2차전지 그리고 전기차, 테슬라 관련주들이 엄청
핫한데요. 오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녹스가 음극재 배터리 원소재 제조업체 자회사 글로벌 2차전지 시장 진입 부담 기대감에 상한가를 갔고요. 원래 이녹스는 반도체 관련주이기도 하고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또 스마트폰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자회사, 비상장회사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로 상한가를 갔고, DIC는 테슬라의 감속기 기어 샤프트 관련 부품 납품 소식으로 바닥권에서 돌파 상한가를 갔고, 명신산업은 신규 상장주로 테슬라 납품 이슈로 급등 조정,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급등하고 결국 시간 외에까지 올라가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갔고요. 최근에 LNF가 어제였나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1조 4,500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하면서 LNF의 최대 주주인 세로닉스가 어제 상한가에 오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녹스가 이렇게 바닥을 만들었죠. 이렇게 둥글게 약간 변형 헤드앤숄, 역 헤드앤숄더,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또는 원형 바닥 손잡이, 커피잔 손잡이 달린 커비드 핸들, 뭐 그런 형태 비슷하게 아무튼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 돌파, 전고점 종가 기준 돌파하는 상한가를 만들어서 월봉상 강하게 한번 올라왔다가 눌리고 다시 강하게 올라가면서 상승 조정, 상승의 형태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 이슈로 급등을 했고요. 근데 최근에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스마트폰 관련주 다 움직임이 IT 쪽 다 좋기 때문에 이녹스 여기저기 그냥 문어발식으로 움직인다,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DIC는 명신산업이 최근에 테슬라로 급등을 했는데 DIC는 감속기 등으로 바닥권에서 완전 횡보하다가 상한가를 갔고요. 시가총액 800억짜리 좀 작은 회사인데 그저께 한번 움직이고 오늘 양음양으로 그저께 한번 움직이고 어제 쉬고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거래대금이 좀 작아요. 그저께 138억, 오늘 260억. 거래대금이 작은 게 아쉬운데 워낙 이제 바닥권에서 돌파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언급을 하는 이유고요. 일단 명신산업은 신규 상장주와 함께 같이 움직였는데 오늘 명신산업이 양음양으로 여기 급등 조정, 사문복류 조정 나오고 상한가 다음날 쉬고 급등, 양음양으로 항상 사상 최고가나 바닥권 돌파 이후에 양음양 그런 형태인데 그렇게 급등이 나왔고, 인바이오가 뒤따라 상승을 했다가 장 후반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12월 21일 미국 현지 시간 S&P 500 편입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테슬라 납품하는 기업들이 약간 테슬라 테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이 GM과 LG의 합작사의 이 납품 얘기 나오면서 그 관련주들 급등하고, 그 관련주 대표적으로 웰크론 한텍 상한가 갔었죠. 웰크론 한텍, 그다음 휘닉스 소재도 그 이슈로 상한가 있었고, 그 다음 코스모화학이 또 상한가에 조정받고 또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은 코스모 신소재가 대신 급등을 더 강하게 했고, 또 다른 관련주 아모 그린텍도 2차전지로 급등하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겹치면서 또 기본적으로 글로벌리하게 그린 뉴딜, 탄소 제로, 친환경 정책, 그러면서 전기차 계속 고성장을 지금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어제 시간 외에서 무더기 상한가 간 종목이 카메라 모듈, 특히 이 삼성전기가 애플 아이폰에 잔망경식 폴디드 줌 공급을 한다고 해서 이 스마트폰 보면 갑툭튀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 이 카메라 부분이 튀어나왔는데 그 튀어나오는 게 없어진다는 거죠. 이걸로 이 잔망경식 요걸로 하면. 그래서 내년에 애플 신형 아이폰에 이것이 공급이 된다. 삼성전기의 이 기술, 삼성과 자화전자가 같이 개발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 자화전자는 막상 아침에 급등했다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음봉으로 끝났는데 IM이 테마주 성격으로 상한가를 갔고요.
상한가를 갔다가 풀려서 22%로 끝났고, 이즈미디어가 또 이즈미디어가 상한가를 터치하고 21%로 끝났습니다. 지금 IM은 상한가 가서 한동안 이제 상한가에 묶여 있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지키질 못하고 막판에 풀리면서 22%로 끝났고요. 바닥권에서 올라왔고 시총 380억, 굉장히 작은 회사입니다. 실제로 카메라 관련해서 실적은 아직 없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어요. 7월 달에 폴리드 카메라 모듈 및 그 제조 방법 특허를 취득을 했고, 줌 카메라, 지금 이게 좀 관련이 약간 있는 거죠. 줌 카메라 시장의 선도 기술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시총이 작고 바닥권에서 기고 있던 종목, 약간 테마주 성격으로, 작전주 성격으로 좀 급등이 나왔었고, 이즈미디어는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생산해서 국내외 카메라 모듈 기업에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얘도 역시나 주가가 시총이 500억으로 작고 주가가 바닥권에서 횡보하다가 최근에 한번 움직이고 다시 올라갔는데, 거래대금 320억으로 시총이 작고 거래대금도 좀 약간 작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자와전자는 시총 3,300억으로 좀 큰 회사인데, 그러니까 완전 작은 회사는 아닌데, 근데 오늘 아침에 14%까지 올라갔다가 차익 매물 나오면서 빠졌고요. 외국인 기관이 어제 같이 사고 오늘은 같이 팔았습니다. 근데 내년에 애플 신형 아이폰에 적용이 된다는데, 그때 적용이 돼야 아는 거지, 막상 이제 언제 적용이 될지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요. 그리고 해성 옵틱스도 아침에 23%까지 급등했는데 바로 위에 이제 481선 전고점 부근에서 부딪히고 쫙 빠졌고, 어쨌든 플러스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 자와전자, 해성 옵틱스, 액트로 이런 회사들이 아침에 급등했다가 쭉 밀리면서 끝났는데 플러스로 끝난 상태에서 내일 다시 바닥을 다지고 터닝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 굉장히 좋았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쉬는 가운데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전 영상에서 삼성전자가 급등하다가 좀 쉴 때, 지금 꺾이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꺾이는 조정이 아니라 많이 올라서 그냥 쉬어가는 매물 소화 조정이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중소형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신고가 내고 쉬는 종목들 주목해야 된다. PSK는 어제 영상에서도 신고가 내고 그 위에서 횡보하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바로 10% 상승이 나왔고요. LOT 백큐움 최근에 신고가 내고 5일선 눌림 나오고 어제 오늘 소폭씩 상승이 나왔고, 어버브 반도체도 어제 말씀드렸죠. 강하게 상승하고 매물을 소화하고 오늘 다시 7.9% 상승이 나온 모습이었고, 덕산하이메탈은 디스플레이 관련주이면서 반도체 관련주, 이렇게 장비 하는 회사들이, IT 장비 하는 회사들이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OLED 관련주면서 반도체 관련주인 종목들이 꽤 많은데, 그저께 이렇게 바닥권에서 박스 돌파가 나오고 어제 상승, 윗꼬리 매물 소화, 오늘 다시 한번 폭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3일 연속 폭등이고, 그 다음에는 매수 이 보유자의 영역이고, 조정이 이쁘게 나오면 그때 다시 또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기관 매수가 최근에 꾸준히 연기금을 포함해서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네요. 한미 반도체도 사상 최고가 돌파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어제 오늘 급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 PSK, 한미 반도체, 원익 IPS, 디바이스 ENG는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사상 최고가 돌파하고 급등, 조정, 급등, 이렇게 상승 3파 형태로 급등 나온 애들, 최근에 셀트리온 제약이 딱 이런 모양이었죠. 사상 최고가 돌파하면서 급등, 쉬어가는 흐름, 다시 급등하고 단기적으로 급락, 딱 그런 모습이었는데, 디바이스 ENG가 급등, 쉬고 급등, 그리고 급락, 이런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종목들 주목을 해야 되고, 오늘 어부 반도체, PSK가 매물 소화하고 급등이 나왔고요. 그 외에도 하나머티리얼, 캐시텍, 동진세미캠,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52주 신고가 이런 형태, 또는 사상 최고가 돌파하기 전 얼마 안 남은 그런 자리들에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종목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를 이제 또 돌파하면 박스 돌파, 52주 신고가 돌파가 되는 거죠. 키오스크 관련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우려 속에 키오스크 수혜 부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근데 KCS만 그 상승이 좀 유지가 되면서 끝났죠. 얘는 무인 편의점 관련주로 급등을 했고요. 원래 키오스크 대장으로 움직이던 애는 한네트인데, 한네트는 디지털 화폐로 폭등을 하고 오늘 장중에 급등했지만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했고, KCS는 최근에 이렇게 미니 박스 형태로 움직이다가 오늘 종가 기준 돌파를 하면서 장중 고가로는 못 갔지만 종가 기준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끝났습니다. 무인 편의점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그래서 장대 양봉 세우고 이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한 차례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죠. 개별 종목으로는 사마페인트가 상승 N자 파동, 어제 또 설명해드렸고 첫 상한가 나왔을 때도 보여드렸는데, 결국 상승 N자 파동으로 그대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바닥권 상한가, 그 다음날 상한가, 매물 소화, 둥글게 매물 소화, 약간 이걸 분봉으로 보면 원형 바닥 손잡이 형태라고 할 수도 있죠.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 장이 좋을 때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급등 조정, 어제 오늘 이틀 상한가. 이제 이 다음은 보유자의 몫이기 때문에 사실 소개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요. 메디쿡스가 자회사의 소염 진통제, 골관절염 소염 진통제, 1상 2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 큰 뉴스는 아닌데 약간 작전 좋아하는 종목이죠. 바닥권에서 상한가 2방 가고 횡보하다가 다시 급등, 또 횡보하다가 지금 바닥권 상한가, 좀 작전주, 시총 900억 짜리 종목이고요. 거래대금이 1100억으로 거래대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종목인데 조금 작전이 좀 지저분한 종목입니다. 한국전력이 얼마 전에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와서 느린 거 좋아하는 분들, 직장인 분들, 대형주 좋아하는 분들이 하기에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얘기 나오면서 저평가 너무 싸도 너무 싸다 이렇게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한국전력같이 느린 종목이 무려 10% 급등을 했고요. 지난 목요일날 6%짜리 바닥권 박스 돌파, 대량거래 양봉이 터졌기 때문에 느린 종목, 직장인 분들이 하시기에, 눌렸을 때 매물 소화할 때 하기에 좋다고 했는데 4일 동안 쉬다가 오늘 481선을 돌파하는 상한가고, 월봉을 보니까 아직 월봉이 완성되려면 이제 12월에 가야 되는데 월봉상 현재 기준으로 처음으로 과거 2016년 5월달 63,700원 최고가를 찍고 월봉상 계속 하락을 하다가 처음으로 22평, 월봉의 22평 위로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월봉상 22평 위로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직장인분들, 초보자분들,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이 눌릴 때 들어가서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죠. 외국인 기관 수급도 좋네요. 대형주는 외국인 기관 수급을 반드시 봐주는 게 좋은데, 대형주는 대량거래 터지면서 돌파할 때 외국인 기관 들어왔고, 오늘도 4일 쉬다가 대량거래 터지면서 외국인 기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개별주는 사실 이거 볼 필요 없고 대형주는 봐주는 게 좋은데, 최근에 연기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거, 중장기로 볼 때는 좋은 거죠. 연기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거, 이렇게 대형주가 바닥에서 돌파하면서 움직일 때 연기금,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KG ETS가 폐기물 관련주로 이때 한번 급등을 하고요. 11월 30날 급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는데 쉬다가 11선에서 한번 양봉 뽑고, 또 한 3일 정도 2, 3일 쉬다가 또 한번 양봉 뽑았는데 탄력이 약했는데, 오늘 의료 폐기물, 코로나 확진자 급증하고 의료 폐기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 뉴스발과 함께 이 박스 돌파가 겹치면서 이 박스에서 이제 매물을 소화하고 슈팅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월봉의 이 윗꼬리 자리까지 갔습니다. 사상 최고가가 7,140원인데 오늘 6,990원까지 올라갔고요. 이 사상 최고가, 이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여기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그 매물을 소화하다가 돌파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훨훨 날아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금 폐기물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내년부터 뭐 플라스틱 폐기물 국가 간 이동이 안 된다. 뭐 우리나라 지금 폐기물이 엄청나게 코로나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 관련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급등 매물소화 급등 매물소화 하면서 이 최고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 그 다음부터는 훨훨 날아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 KGETS는 봐줘야 되겠습니다. 조이시티가 12월 14일 날 3년 신고가를 냈죠. 3년 신고가를 내고 월봉 저항에 부딪히면서 15일에 음봉이 나왔는데 다시 양봉이 이틀 연속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슈가 최근 큰 게 두 개 있었죠. 미국의 틸팅 포인트로부터 4,000만 달러 규모 투자 유치. 그래서 미국에 내놓는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주당 2주 배정 무상증자 결정을 최근에 하면서 급등했는데, 요 기준일이 12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오늘 작은 이슈는 새로운 신작 게임이 한국 등 4개국에 정식 출시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요. 이 월봉 3년 신고가 돌파 이후에 월봉 저항까지 돌파하면 그 다음 슈팅인데, 이거 돌파하고 슈팅할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18명 많은 걸로 나오고 있고, 지금 수치로 봤을 때 내일도 1000명이 넘을 가능성이 높죠. 날씨가 굉장히 추웠죠. 어제 오늘 굉장히 추워서 날씨가 너무 추워서 검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뭐 이런 뉴스도 어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일 연속 1000명이 넘을 가능성이 높고,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어제 미리 올랐던 링네트 상한가에 오늘 아침 8.5% 올랐다가 빠졌고, 오텍 오늘 10% 올랐다가 빠졌고, 골판지 관련주들 아침에 올랐다가 빠졌죠. 대양제지는 뭐 상승을 좀 어느 정도 유지했는데 바닥권에서 좀 돌파가 나온 모습이고요. 그래서 골판지의 새로운 후발주였는데 새롭게 단기적으로 선도주로 올라갔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런 뉴스들 계속 나왔는데, 내일도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지 체크하시면서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링네트는 어제 장중에도 단타를 하고, 또 종가에도 종가 전에도 매수를 해서 오늘 아침에 올랐을 때 분할 청산을 했는데요. 올랐을 때 매수하지 말고, 오텍도 역시나 올라갈 때 단타하고, 또 여기 눌렸을 때, 어저께 눌렸을 때 들어가서 오늘 올라갈 때 청산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눌려서 지지가 나오고 저점 매수가 들어올 때 들어가야 되겠죠. 3단계 지금 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뉴스가 나왔고, 대신에 3단계를 지금 하지 않는 대신 뭐 알파를 시행한다,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결국 확진자가 계속 늘면 3단계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조정을 받았던 애들이 또 한번 튀었다가 그 다음 다시 빠지겠죠. 그래서 조정을 받고 무조건 조정 받는다고 사지 말고,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매수가 들어올 때 들어가서 3단계 확진 나왔을 3단계 상향 뉴스가 나올 때는 또 팔고 나오는 전략, 뭐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간편식 선도주로 보라티아를 어제 급등하고, 지금 사상 최고가에선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2750원인데 오늘 2600원 갔다가 빠졌는데, 다시 또 장중에 눌림에서는 저점 매수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끝났습니다. 이런 종목 계속 봐야 돼요. 이거 사상 최고가 돌파하면서 슈팅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음식점도 배달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간편식 관련주들 움직일 수밖에 없고, 보라티알, 우양도 오늘 급등했다 빠졌는데 꼭 이렇게 올라갈 때 사상 최고가 돌파하면서 슈팅 나올 때 쫓아가지 말고, 급등 조정받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때 그런 데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간편식 푸드웰도 여기 상한가로 급등을 하고 매물 소화하고 다시 한번 급등하다가 오늘부터 3일간 단일가 거래인데요. 단일가 거래 때 매물 소화가 잘 되면 다시 한번 이 급등의 힘이 또 한번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월봉 저항에서 부딪힌 상태인데, 여기서 매물 소화 잘하면 이거 돌파하면서 또 슈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3일간 단일가 거래 시 움직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장중에도 체크를 해야 되고, 또 특히 이제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잘 체크를 해서 오늘 뭐가 움직일까, 장 시작 전, 장중에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죠. 다음 주 12월 22일부터는 장중 실시간으로 핵심 뉴스 수백, 수천, 수만 개의 뉴스가 쏟아지는데 그 중에서 좀 핵심 뉴스만 실시간으로 빠바박 인공지능으로 추출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미리 무료 가입하셔서 미리 등업을 하셔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종목 장세가 너무 정말 좋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하셔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시고 결국 그리고 장이 이렇게 정말 좋다는 것은 결국 언젠가는 이렇게 강한 장세, 강한 종목 장세가 언젠가는 부러질 텐데 지금 당장은 강합니다만 언젠가는 부러질 텐데 미리미리 공부를 하면서 수익도 많이 내고 부러질 때 대응도 잘 할 수 있도록 공부 많이 하시고요.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 원칙 매매로 안정적인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하승훈의 대박 주식 투자와 함께 공부하시고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